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상태 비트라는 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6장에서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겠지만, 지금 논리회로 파트에서 상태 비트라는 걸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지금 여기서 CPU 내부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CPU 내부에는 세 가지 모듈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계산을 하는 산술 논리 장치, 그래서 산술 연산,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논리 연산, and or not 같은 거죠. 그래서 arithmetic and logic unit 해서 줄여서 ALU라고 불러요.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CPU라면 옆에 메인 메모리가 있겠죠. 모든 데이터는 메인 메모리에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를 CPU로 가져와서 임시로 저장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A 더하기 B를 해서 C에 넣으려면 A 값과 B 값을 CPU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소량의 메모리, 물론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만 소량의 메모리를 레지스터라고 해요. 그래서 레지스터가 여러 개 있으니까 레지스터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컨트롤 해주는 컨트롤 장치, CU라고 보통 줄여서 말합니다. 이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컴포넌트는 떨어져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그들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전선이 있습니다. 이놈을 버스라고 하고요. CPU 내부에 있다고 해서 내부 버스라고 합니다. 이게 내부 버스면 이 CPU와 메모리를, 즉 메인 메모리를 연결해주는 전선도 있겠죠. 그 전선을 외부 버스라고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걸 버스라고 합니다. 그죠? 나중에 6장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 중에 상태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레지스터가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상태 레지스터라는 겁니다. 말 즉슨 CPU 내부의 상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라는 거죠. CPU 내부의 상태가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연산이 끝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표시하는, 또는 언더플로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캐리가, 또는 연산 결과가 0이다, 연산 결과가 음수다. 하여튼 CPU 내부에서 모든 기계 인스트럭션이 끝나고 나서 어떤 상태가 발생을 하고 그걸 저장해 두는 레지스터를 상태 레지스터라고 해요. 이놈은 우리 7장에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 할 때 그때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태 레지스터 중에 우리는 오버플로우 비트라는 걸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죠. 이제 간략한 그림인데 요 그림 기억나시나요? 4비트 덧셈 뺄셈기입니다. 그죠? 상태 레지스터 중에 우리는 지금 4가지 종류를 한번 볼 거예요. 네거티브 비트, 제로 비트, 오버플로우 비트, 캐리 비트. 각각은 네거티브 비트는 연산 결과가 음수이면 1로 세팅,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리셋. 제로는 연산 결과가 0이면 1로 세팅. 오버플로우는 연산 결과가 오버플로우 발생하면 1로 세팅. 캐리는 캐리가 발생하면 1로 세팅. 캐리는 MSB 걸 그냥 가져오면 그게 캐리 비트겠죠. 네거티브는 우리가 숫자는 다 이해 보수니까 제일 MSB의 썸을 가져오면 그게 네거티브입니다. MSB가 1이면 음수니까. 맞나요? 제로는 모든 썸들이 다 제로여야 제로가 되는 거죠. 그놈을 OR합니다. 그리고 not다죠. NOR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트가 0이라면 OR하면 0이고 not하면 1이니까 모든 비트가 0이 되면 제로 비트는 1로 세팅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그 오버플로우 비트입니다. 오버플로우 비트는 MSB의 캐리 아웃과 MSB로 올라가는 캐리 아웃을 XOR 하는 것으로 쉽게 오버플로우 여부가 판별이 가능해요. 지금부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오버플로우가 판별이 가능한지 오버플로우 판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두 수를 만약에 더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양수와 양수를 더하거나 음수와 음수를 더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부호가 다른 수를 더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없죠.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해서
더하면 절대값은 무조건 작아지니까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 또는 음수 더하기 음수인 경우만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경우는 양수 더하기 양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7 더하기 1에서 실제 8이 돼야 되는데 내 밑으로는 마이너스 8부터 없이 내 밑으로는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7까지밖에 표현 못하죠. 7 더하기 1을 하면 8이 되니까 오버플로우 넘어가서 마이너스 8이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양수를 더한다는 말은 MSB가 둘 다 00인 경우죠. 양수니까. 근데 양수와 양수를 더해서 음수, 즉 1이 되려면 그 하위 밑에서 올라오는 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수 더하면 MSB에서 올라오는 캐리는 없어요. 즉 MSB로 올라오는 캐리와 MSB에서 올라가는 캐리가 그 중에 하나만 1이 된다고요. 밑에 있는 두 번째 경우는 음수 더하기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2가 돼버리는데 오버플로우죠. 플러스 4가 되는 경우예요. 똑같이 음수와 음수를 더한다는 말은 MSB가 1과 1이죠. 근데 오버플로우가 왔다는 말은 부호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0이 되려면 당연히 1 더하기 1을 하면 여기서 올라가는 캐리가 발생하죠. 그런데 MSB가 결과로 0이 되려면 하위 밑에 올라오는 캐리는 없어야 된다고요. 자, 요게 말은 쉬운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실 거는 MSB로 올라가는 캐리와 MSB에서 올라가는 캐리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를 둘 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캐리 비트가 XOR 관계다라는 말이에요. 요 두 경우, 이런 경우에만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잠깐 이 그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쉽게 이렇게 판별 가능합니다. MSB로 올라가는 캐리와 MSB에서 올라가는 캐리가 XOR한 결과가 1이 되었단 말은 오버플로우 발생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은 1 더하기 7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8이 되어야 되는데 내 밑으로는 8을 표현 못하죠. 그것은 여기 부호가 바뀐 걸로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양수 됐는데 음수가 나왔다고요. 이게 이해 보수 표현에서 MSB가 부호 비트는 아니지만 부호를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까지가 조합논리 기초편에서 멀티비트 가상기를 만들고 그걸 좀 개조해서 멀티비트 감상기도 같이 만들고 또 상태 비트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태 비트에 대한 이야기는 7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오늘까지가 4.1절 내용이고요. 내일부터는 4.2절 논리식의 간소화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